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8일 우리 대학의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사업 중 하나인 개교 70주년 기념광장과 기념대로의 준공식이 거행됐습니다. 해당 기념광장은 약 9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으며 하늘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의 건지광장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선 풍물패 공연과 기점놀이를 진행하며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김승수 전주시장, 김광수 국회의원 등 주요 내외빈들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제막식, 타임캡슐 봉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남호 총장은 이날 건지광장을 발판으로 삼아 세계인이 열광하는 전북대학교만의 컬트 브랜드를 키워내겠다고 말하며 축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19일 우리 대학 알림의 거리 일대에서 2018학년도 취창업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취창업 축제는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취업존에서는 졸업생의 멘토링 상담을, 창업존에서는 청년 CEO 프리마켓과 창업 동아리의 시제품 판매를, 체험존에서는 취업 타로, 면접 사진 촬영, 모의 면접 등의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명사특강에서는 드림 챌린지 그룹 안영일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대학 졸업생과 함께한 이번 취창업 축제 학우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11월 우리 대학은 총학생회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출마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입후보자의 태도로 인해 우리 대학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대학 곳곳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자보의 내용은 총학생회 출마 후보자가 한 학과의 개강 모임 자리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11일 입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단과대학 소속인 모 학과의 개강 모임에 찾아가 인사를 하고 지원금을 건넸는데요. 당시 후보 희망자가 학생들 앞에서 직접 지원금이란 단어를 쓴 점, 모 학과의 학생회장에게 돈 봉투를 건넨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1일 해당 후보자의 공식 입장문이 올라왔고 당시 모 학과의 개강 모임에 참석한 이유, 지원금을 줬던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또한 9월 22일 우리 대학 커뮤니티에 모 학과가 공식 입장문을 올려 이 사건에 대해 돈을 받지 않았으며 후보자들이 개강 모임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물론 후보 희망자들은 완벽한 후보자 신분이 아니기에 세칙을 기준으로 이들을 제재할 순 없지만 예비 후보자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규제가 신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총학생회 후보 희망자들 역시 올바른 행동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노리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성희롱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식인데요.
실제로 구직 포털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사업주가 나타나 전화했더니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쏟아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노린 사기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력서에 사진을 올리는 것을 이용해 일부러 많은 개수의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 때문에 가짜 일자리를 올려놓고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가 실제 구인 정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인데요. 주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을 때 실제 구인 정보인지 믿을 만한 일터인지 잘 알아보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8시 40분까지, 매일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오후 6시 10분부터 7시 1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들의 학교 생활에 알찬 정보들을 전해주는 TMI, 월요일 저녁에는 전대인 여러분의 달달하고 씁쓸할 연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연애의 참견, 화요일에는 전 세계 아름다운 관광지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여행을 떠나는 힐링타임, 수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위대한 유산, 목요일에는 UBS 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전대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방송 UBS 취재 파이리, 금요일 아침은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통해 전대인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는 건강방송 동이 어보감이 방송됩니다. 전대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UBS.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저녁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니까 수업을 끝마치고 집에 가는 학우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저녁을 먹으러 구정문으로 향하는 학우분들, 그리고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걷거나 혹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방송을 듣고 계신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월요일 저녁을 책임질 연애의 참견. 사랑에 관해 고민이 있나요? 짝사랑 때문에 힘드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이루시나요? 달달하고 설레지만 때로는 아프고 씁쓸한 우리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연애의 참견은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니 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지에 많은 얘기 들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연애의 참견 첫 방송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이 프로그램의 PD를 담당하고 있는 백경민입니다. 네, 항상 저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연출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를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원래 이 프로그램에 고정 게스트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분이 제주도에 가 계셔서 제가 대신 나오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항상 스튜디오 밖에서 연출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이번에 제가 대신 나오기로 했는데 네, 스튜디오 밖에서 항상 맨날 스탠바이 큐 이러다가 진짜 여기 스튜디오 안에 와서 이렇게 멘트도 하고 얘기도 하니까 지금 너무 떨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예쁜 채영 씨 옆에 있으니까 더 떨립니다. 진짜 지금 네, 떨려요. 그래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럼 PD님과 함께하는 연애 참견 첫 방송 노래 듣고 사연 읽어볼게요. 더 말
멀어지지 않게 다가갈게. 네, 우주소녀의 부탁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총 두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갑자기 고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상대방과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걸 어색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친구가 말을 할 때나 그냥 보고 있을 때도 눈을 마주치는 모습에 조금씩 저도 어색하던 행동들이 편하게 느껴졌고 많이 설레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와 하지 않던 연락을 하게 되고 장난도 많이 걸게 되면서 그 친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싶어지고 괜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와 반대되는 모습이 많고 그 반대되는 모습이 저의 이상형에 너무 가까운 성격이다 보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는 건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사이가 어색해질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누굴 좋아하는 게 그냥 잠깐 흔들리는 건지 헷갈려요. 현실적으로 군대도 가야 하고 잘 모르겠어요.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진짜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흔들리는 걸까요? 만약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거라면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 읽고 왔습니다. PD님은 이 사연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 사연이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사연자분이 여자친구랑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분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되긴 해요. 왜냐면 사람이 헤어져서 허전하기도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 사연을 보면 전 여자친구랑 다른 매력에 계신 분을 지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지금 사연자분이 되게 헷갈려 하실 것 같긴 해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전 여자친구가 다른 매력으로 좋아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되게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아도 경민 씨랑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아무래도 여자친구분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일단 여기 사연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 여자친구와 반대되는 모습에 좀 끌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것은 별로 좋게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그거를 네, 아무래도 일단 어떻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두 분이 이별을 결심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반대되는 모습에 조금 더 끌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좀 한때에 어쩌면은 정말 그냥 반대되는 것에 자기가 지금까지 본인이 너무 힘들어왔던 것에 대한 반대되는 모습을 갑자기 새로운 자극이 너무 오니까 그게 본인으로서는 큰 자극으로 다가와서 끌리는 그쵸. 걸 수도 있거든요. 그쵸.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네. 저는 한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되게 많이 공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었나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만나게 됐는데 결국에는 금방 못 가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라면 제 예상으로는 그렇게 얼마 못 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그리고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면 그래도 금방 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왜요? 경민 씨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뭐 딱히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랑 좀 안 좋게 끝이 났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만나신 분 그 전분 네,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되면 상대방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상대방도 상처도 받고 저도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까지 과정이 좀 더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연자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진짜 자기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새로운 자기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더 눈길이 가는 건지 잘 생각해봐야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군대도 가야 하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세영 씨는 어떠한 사람이랑 만나다가 그 사람이 뭐 홀로 유학을 간다던가 군대를 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경우에 따라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아무래도 정말 이 사연자분처럼 바로 군대가 목전에 있는데 새로 사귄 만약에 이 분과 잘 된다는 가정 하에 뭐 어떻게 고백을 하셔서 잘 된다는 가정 하에 이런 분께 갑자기 사귀게 됐는데 갑자기 목전에 군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네. 저는 솔직히 서로에게 그만큼 신뢰가 잘 쌓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그쵸. 속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담도 있는데 서로 신뢰도 잘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면 이 관계가 과연 잘 유지될 수 있을지 하는 좀 저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충분한 신뢰가 잘 쌓여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서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군대에 기다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군대를 갔다 와서도 되게 오래 만나시는 분도 많고 그쵸, 결혼하시는 결혼을 분들.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만약에 채영 씨가 사귀시는 분이 되게 막 멀리 유학을 2, 3년 동안 한다던가 네. 그러면은 그래도 만약에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그렇게 간다면은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 너무 좋으면 기다려야죠. 아, 어쩌겠어요. 너무 좋은데. 아. 저 너무 삼천포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아, 네네네. 네. 그쵸. 네. 네, 사연자분께서 지금 현실적인 방안을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어쩌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죠. 네. 그쵸.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막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분을 너무 좋아하시면 어쩌겠어요. 좋아해야지. 사람 그쵸. 마음이 쉽게 오늘부터 안 좋아해야지 한다고 맞아요. 이게 그거 안 좋게 안 되나요? 되죠. 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저희 또 사연자분의 신청곡 듣고 마저 이야기 해볼까요? 그럼 챔백 씨의 Someone Like You 듣고 올게요. 그댈 생각하면 여전히 따뜻해 언제라도 내게 와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마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사연자분이었다면 네.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제 성격과 사연자분 성격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하나를 결정할 때 굉장히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시간을 많이 갖는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사연자분 사연을 보니까 뭐 서로 좀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사실을 말했을 때 충분히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경민 씨라면 만약에 너무 친한 친구인데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마음을 말하면 우정 관계도 깨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원래 리허설 때 없던 질문인데 갑자기 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돌반 질문을 돌직구를 날리시네요. 네, 이래야 재밌는 방송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러게요. 좀 저는 고민이죠. 친구 관계도 유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조금 사이가 불편해지는 건 감안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내가 마음이 없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이. 상대방이 마음이 없다는 가정 하에요? 근데 그건 경민 씨는 모르는 거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 그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잔인한가요, 너무? 근데 저라면은 그냥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냥 끝장을 봐버리는. 네, 왜냐면 그 친구를 보는 저도 너무 힘들고 만약에 차인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고백 한번 해보고 차이는 게 낫지 않나. 굉장히 강렬하신 연애를 아, 왜냐면 추구하시네요. 아무 그거를 두려워하신다면 진짜 계속 옆에서 되게 혼자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쵸.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아 그게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게 아니면은 진짜 그게 사람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참하죠. 네. 그런 상황이면. 정말 그래서 저는 일단 고백 한번 딱 하고 차이면은 그대로 깨끗이 친구 관계 정리하실 겁니까? 네 저는 정리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단호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 만약에 차이면은 그래 뭐 정말. 어쩔 수 없지 하고 저는 제 마음에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왜냐면 어차피 좋은 사람은 또 나타나길 마련이니까요. 그쵸. 좋은 사람은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런 친구 문제도 엮여 있고 이런 현실적인 군대 문제도 엮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많이 할수록 정말 그렇죠. 좋거든요. 더 정리가 잘 되고. 생각은 정말 많이 할수록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연자분께서 너무 저희 말씀만 듣고 그렇죠. 아, 이거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내가 정말 한순간에 전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런 자극에 이끌린 거구나 하면서 단정짓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끌리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라디오만 듣고 또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 방송 항상 참고라는 거. 네, 항상 참고만. 저희도 연애 박사는 아니라는 거. 아 그래도 여기 패널 진행하시는 만큼 네. 네, 제가 또 섭외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잘 몰라서요.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는 그래도 연애 참견 모르겠는데. 진행자답게 세영 씨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저 PD는 믿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좋은 말 많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얼추 마무리된 것 같은데 한 줄 참견 해볼까요? 그 전에 한 줄 참견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PD님께서 직접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연애 참견의 한 줄 참견은요. 각 사연에 대해 나눠본 얘기를 토대로 저희 패널들이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해서 한 줄로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의 첫 방송의 첫 한 줄 참견 채영 씨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제가 이 부탁을 리허설 때도 받아서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막 요약 이런 건 진짜 젬병이어가지고 네. 제가 요약 같은 건 잘 못해서 네 아무래도 못할 것 같지만 한번 해보긴 할게요. 네, 그럼 네. 네. 이 사연자분께서는 현재 지금 전 여자친구와 반대되는 모습에 이끌리는 게 자극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인지 고민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 생각은 그런데 이게 정말 어쩌면 자극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렇죠. 진심일 수도 있지만 정말 어쩌면 그 반대되는 모습에 너무 이끌린 자극일 수도 있으니 충분히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봐야 한다. 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랑 오래 있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오래 것 같아요. 있어보고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쵸? 같이 있어보고 정말 서로에게 상처가 안 되도록 하지만 근데 이제 참 이 사연자분께서 저희 말 듣고 너무 단정 짓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막 이게 정말 한순간의 끌림이야라고 단정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사연자분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 사연자분 고민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네, 세븐틴의 어쩌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20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곧 2달째 썸이 아닌 썸을 타고 있는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는 저랑 같은 과 선배입니다. 저희 과는 특성상 의무적으로 동아리를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그 동아리 안에서 선배들과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동아리 안에 있는 선배들과도 친한 경우가 있어요.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 오빠가 많이 챙겨주고 그러면서 먼저 연락이 와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그랬었어요. 연락하면서 따로 만나서 놀기도 하고 동아리에서 하는 일 때문에 만나기도 그러기도 하면서 빨리 친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동아리에서 하는 일이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오전에 일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저는 일찍 끝나도 오빠가 먼저 만나자는 말 안 하길래 안 만나는 줄 알고 스쿨버스를 타러 가거나 이미 집을 가 있으면 전화가 오는데 어디냐고 하면 제가 집 간다고 하거나 스쿨버스라고 하면 하는 말이 아, 너 보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뒤늦게 만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오빠가 또 그러기에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만나면 오빠가 먼저 손잡은 적도 있고 둘이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버스 시간 늦추기도 하는 일이 많아서 저는 오빠에 대한 마음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개강을 하고 나서 서로 얼굴 볼 일도 적어지고 힘든 일도 많고 그래서 학교 다니기 싫고 우울했던 적이 있어서 툴툴댄 적이 있었는데 막 걱정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걱정되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당연히 학교 후배가 힘들다는데 걱정된다고 말해서 너무 짜증이 났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빠가 여자 후배들과 많이 친해서 신경 쓰였는데 저보고 학교 후배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다 저 혼자 착각한 것 같고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후로도 둘만 만나서 논 적도 많고 평소랑 똑같이 연락하기도 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빠는 나를 여자로 보는 거냐고 후배로 보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말이 안 나와요. 곧 시험 기간도 다가와서 얼굴 볼 날도 없어질 텐데 이러다가 오빠와의 관계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면 어떡하죠? 저희 썸인가요? 아닌가요? 네, 채영 씨가 사연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받자마자 생각한 게, 아, 이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쵸. 네, 채영 씨는 이 사연 먼저 읽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공감할 만한 사연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 썸이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끝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썸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경민 씨는 그 적정 썸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의 깊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간이라던가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근데 저는 일단은 무조건 제 마음이 가면은 약간 바로 이렇게 하는 편이라 바로 직진? 예. 직진하시는 네,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라 저는 근데 썸을 타는 게 진짜 되게 애매하잖아요. 제일 애매한 관계죠. 진짜 제일 힘들고. 예, 남은 이제 그래도 상대방이 만약에 나를 좋아하는 걸 약간 알고 있는데도 애매한 그 관계. 저는 진짜 이거 저는 저였으면은 그냥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그러면은 바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너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기간은 2달이면은 제 성격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같이 막 하룻밤에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걸 잘 믿지 않는 성격이에요, 저는. 아, 그러면 한 번도 이렇게 첫눈에 반한 상대가 없었나요? 있긴 있었지만. 네. 네, 있긴 있었죠. 저도 물론 있긴 있었는데, 그건 반한 거 어디까지나 반한 거고, 그 사람과 진짜 사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이게 복잡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귐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잘 믿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적정 썸 기간은 한 달? 네, 한 달 정도. 어떻게 아세요? 리허설에서 들으셨나 봐요. 네, 저는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이런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 저는 하나하나 다 알고 그렇게 사귀는 게 아무래도 서로에게 더 신뢰도 더 깊게 쌓일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사연자분은 경민 씨는 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썸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일단은 스킨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음. 손도 잡은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너랑 헤어지기 싫다 이러면서 스쿨버스 시간도 미루고. 그거 정말 좋아할 때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죠. 늦추고 시간 5분만 있다 갈까? 막 이러고. 정말 많이 좋아- 그러고 싶나 봐요. 아니야, 저는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왜 간접 체험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막 간접 체험을 선호한 건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은 별로 없어서 어우. 네, 제가 드라마와 소설 이런 걸 많이 아우.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네. 그러면 이 여성분이 어떻게 해야 이 썸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사연자분께서 제일 지금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막 힘든 일이 많다고 막 그렇게 오빠한테 약간 툴툴거리고 그러시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쵸. 이제 이 사연자분께서 하신 말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게 계속 줄여서 만든 멘트량이 지금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연자분께서 막 같이 뭐 그 선배분이 되게 여자 후배들이랑 많이 친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여자 후배들이랑 막 술도 먹고 막 전화 통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근데 이 과가 워낙 여초과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연자분께서는 여초과니까 그냥 그 오빠도 뭐 나를 걱정하는 게 그냥 뭐 여자 후배여서 그냥 너가 학교 후배여서 당연히 걱정하는 거지라고 말을 했던 게 이제 이 사연자분께서 더 혼란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하필이면은 이제 또 후배들이랑 많이 친하고 그러시니까. 제 네. 생각에는 도발이에요. 도말이요. 도발이에요. 일부러 그런 말 있잖아요. 넌 선생이구나 학생이야. 이거 아시죠? 유명한 대사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 서로의 그 위치를 한번 확립시켜 줌으로써 네.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미 마음을 약간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굳이 좋아하는 사이에서 그렇게 밀당을 해야 될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이 남성분의 성격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맞죠. 그분이 이런 걸 즐기시는 타입일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저는 진짜 만약에 제가 이 사연자분이었으면 저 진짜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상처받죠. 썸이 저는- 얼마나 네. 고통스러운 건데. 저는 진짜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연자분이 이렇게 사연을 내실 정도면은 굉장히 이 남성분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오빠가 나를 그렇죠. 여자로 보는 건가, 네. 후배로 보는 건가 정말 네.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음. 더 간절하시다는 거고 그 생각을 원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썸의 끝은 연애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썸의 끝을 내는 거는 더 간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굳이 꼭 남자가 먼저 막 마음을 확인하려고 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이게 굳이 꼭 남자가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꼭 여자가 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한쪽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조급하고 더 간절한 사람이 말하는 게 그렇게 썸을 끝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도 옛날에 저도 한번 어떤 분이랑 썸을 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연락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좀 더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좋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경민 씨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니 왜냐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그 상대방이랑 그런 걸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그분도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사귀고 난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사람 만날 때 좀 많이 시간을 갖고 만나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타입이네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뭐 잘 만났었으니까 저는 나름 만족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좋은 경험담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정말 네, 이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리고 네. 이 오빠분이 지금 제가 사연자분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되게 숙맥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막 손 잡는 것도 여기서 지금 사연에서 손 한번 잡았어요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잦은 횟수는 아닌가 봐요. 어떻게 네, 잡았나요? 손을 이렇게 잡고 싶은데 못 잡으니까 약간 손목을 잡았다고. 손목을 잡았다고. 손을 못 잡으니까 손목을 잡았다고. 그리고 약간 여기도 너 보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약간 나는 직접적으로 말 못하지만 널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약간 말은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민 씨는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귀기 전에 스킨십 저는 사귀기 전에 스킨십은 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솔직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저는 썸을 타는데 스킨십은 조금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실한 관계 정립 후에 하는 게 좀 더 저는 더 마음이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썸을 타서 스킨십 다 했는데 네. 나중에 가서 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서 썸이 깨진 경우도 물론 많을 거예요. 많죠.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찌르시는 분들 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지금. 찌르시는 분들 나 걔랑 그때 손잡았었는데 흐지부지 네.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오빠와의 관계가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죠? 라고 하셨는데 지금 곧 시험 기간이래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더 못 만날까봐 좀 초조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썸이 흐지부지 하면 어떨까, 매우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 결국에는 저는 시험 기간 전에 이거를 끝내야 끝내야 돼요. 너무 길게 판을 끌면 지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기간 도서관도 같이 가고 도서관 데이트 하고 그러죠. 좋죠. 그럼 이 사연도 한 줄 참견 저희 하나요? 저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럼 저희 한 줄 참견을 이번에는 저희 PD님이 한번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의 한줄 참견은요. 네. 일단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어지고 싶어 하시고 오빠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오빠한테 먼저 말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사연자분께서 계속 곱씹어봤대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많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물어봐요? 오빠, 나 오빠한테 여자야 후배야? 저기 카메라 설치돼 있는데 카메라만 보고 해주세요. 제가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오빠, 난 여자야, 후배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절대 장난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면 오빠도 좀 귀여워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네. 그리고 결판은 꼭 지으셔야 합니다. 네. 네. 결판을 꼭 꼭 지으시도록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럼 저희 참견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도 이런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 도움 되셨을 거예요. 네, 도움이 꼭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마지막 사연자분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네. 슬기 신비 소연 정아의 와우띵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 PD님이 레드벨벳을 정말 좋아하셔서 이렇게 본인 방송에 사심을 막 담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사연자분께서 신청해주신 곡이고요. 네, 이런 이런- 발매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정말 많이 홍보를 이렇게 막 좋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와우띵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그럼 PD님 연애 참견 첫 방송 진행해 봤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원래 이 연애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금요일 점심에 방송됐던 한시탈출 전대쇼의 고정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저녁 방송으로 고정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프로그램 시간 더 늘려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조금 수위 높은 방송이라든지 재밌겠어요. 좀 수위 방송이라든지 많은 거를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연애 참견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나고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든지 이제 정부대학교 방송국 UBS 페이지에 올려가고요. 이제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갈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익명으로 가능하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채영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도 제가 아나운서로서 항상 이 자리에서 오디오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는 이 A4용지에 정해진 멘트를 읽는
그런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리 애드립이 있어도 이렇게 제가 방송 정해진 멘트가 있고 그리고 애드립을 정말 한 1분 정도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서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정말 지금 이 방송이 다 풀 애드립이거든요. 네, 그렇죠. 청취자분들은 네, 모르시겠지만 이 방송이 풀 애드립이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혹시라도 저희가 할 말이 떨어지거나 막 이래서 막 묵음이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이런 경민 씨와 저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고 서로 연애관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이런 방송 앞으로 더 많이 해서 네,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방송이 끝나면 다음 주제 에브리타임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라가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이 방송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익명으로 얼마든지 제보 가능하시고 또 얼마든지 오픈 카톡도 개설되어 있죠. 있으니까 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연출하다가 네. 이제 여기서 솔직히 너무 떨렸는데 근데 이 이제 자리가 무거운 자리라니까요. 말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예쁜 채영 씨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떨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김현정 씨와 함께하는 연애의 참견이 있으니까요. 그분도, 많이 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방송된 편집본도 올라갈 예정이에요. 네.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주신 백경민 PD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야기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달콤 씁쓸한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연애의 참견.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지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연 모집글이 올라올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정창수,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이 없는 엔딩일까 봐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UBS 주간 날씨.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 지나면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최고 기온은 24도, 최저 기온은 11도로 일주일간 평균 기온이 18도 안팎을 넘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외출하실 때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UBS 주간 날씨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캠퍼스를 거닐다가 맡게 되는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 내가 무심코 내뿜은 담배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악취가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길에서 핀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 얼굴을 찌푸리게 한 적 있나요? 내가 뱉은 침과 버린 담배꽁초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시나 나의 흡연이 공공장소를 매캐한 연기로 덮지는 않았나요? 자신이 하는 흡연보다 더 몸에 해로운 간접 흡연. 세상에 혼자 하는 흡연이 없는 만큼 잠시나마 다른 사람을 배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캠퍼스 내에서 이동 중에 흡연은 금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절제, 다 핀 담배 봉투 역시 깨끗이 처리해야겠지요? 담배 연기로 더 이상 얼굴 찌푸리지 않는 그날까지 모두 다 밝고 쾌적하고 건강한 전대하고 여러분의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라코인 노래 연습장에서 1,000원 충전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교환권을, 강마루 회덮밥에서 강마루 회덮밥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6,000원 1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10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